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움직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마녀공장이 금일 이슈와 함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업 가치가 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KNL 파트너스에 인수된다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그 내용 사실일까요? 오늘 제가 직접 본사에 전화 통화한 내용과 함께 이 회사의 답변, 직접 들은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현재 국내는 물론이고 이 마녀공장 해외에서의 움직임도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 실적이나 외형 성장의 흐름을 크게 가져가고 있었던 기업인데, 자, 왜인지 주가는 연일에서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자,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현재 이슈 안에 숨겨져 있는 마녀공장의 진짜 가치, 그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KN의 파트너스가 마녀공장 인수 추진의 흐름으로 금일 장 초반부터 기사가 나면서 현재 마녀공장 약 13%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최대 주주인 LNP 코스메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51.87%를 이 KNL 파트너스에게 3,100억 원에 매수한다라는 구체적인 이러한 이 기사가 나타난 건데요. 자, 마녀공장 기업 가치는 6천억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고 KNL 파트너스는 지난 8월부터 이 자금에 대한 흐름을 계속 확보하고 있었던 움직임이 보여줬다고도 합니다. 자, 계속 이러한 움직임들 안에서 이 마녀 공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매수의 흐름, 이 거래가 터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후속 기사나 그 본사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기사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제가 직접적으로 본사에 전화해서 IR 담당자 분께 이 흐름을 좀 체크해 봤습니다. 자, 마녀공장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IR 담당자님께 연결됐고 그 흐름을 좀 전달해 드릴까 하는데요.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마녀공장입니다. 네, 담당자분과 전화 통화를 해 봤고요. 이 담당 질문과 그리고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N의 파트너스 인수 추진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회사에서도 아직 확인 중인 상황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없다라고 들었고요. 기사의 출처가 이 회사에서의 나온 기사가 아니면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회사가 파악하고 있고, 이 회사가 추가적인 이 질문에 대한 대응 방안도 이제 내려오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답변해 주셨던 IR 담당자분도 굉장히 곤란한 이러한 이제 흐름으로 답변을 이어간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팩트 체크에 대고 더 정보가 필요한 부분은 KNL 파트너스가 왜 마녀 공장을 인수하려고 할까? 그리고 이 최대 주주 LNP 코스메틱은 지분 매각을 왜 이루어지면서 이 흐름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먼저적으로는 이 KNL 파트너스가 마뉴얼 공장, 이 K뷰티가 계속해서 글로벌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써 마뉴얼 공장을 인수하려는 목적이 보여지지 않나 싶은데요. 마녀 공장은 현재 이 온 오프라인에서 미국에서도 큰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온라인에서는요, 이 아마존, 이 지난 10월 말에도 마녀 공장은 스킨케어 클렌징 오일 부분에서의 랭킹 6위를 가져가면서 11월 들어서도 상위 랭킹을 지켜간 모습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또 오프라인 지점에서는 이 하반기 들어서는 얼타뷰티나 그리고 코스트코에 입점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시애틀 소재의 코스트코에 입점한 현황이 계속 나타나면서 이 흐름을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K뷰티가 글로벌적인 증가, 이 수출액에서도 최고치를 찍으면서 전체적인 성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마녀공장 역시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해외에서의 확장 흐름, 이 해외 매출 비중을 올려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매출 성적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 성장의 중심에서도 주가는 계속 하락의 흐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최대 주주 LNP 코스메틱이 계속해서 이 블록딜을 진행했던 이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 자본시행법 개정안이 보여지기 전에 이 올해 들어서 LNP 코스메틱은 4차례에 걸려서 블랙딜 마녀공장에 대한 지분 블록딜을 진행했고요. 총 514억 원이라는 이 차익 실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현금의 흐름은 주식 매각 사유에 대해서도 공시에 적혀 있는 그대로 단순 처분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야, 마녀공장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마련 목적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LNP 코스메틱은 현재 마련된 자금은 마녀공장과 연관은 없지만 이 마녀공장의 주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의 블랙딜을 진행한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자, LNP 코스메틱은 왜 마녀공장의 지분을 마녀공장과 상관이 없는 이러한 흐름으로의 현금을 확보한 것일까요? 자,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보여지면서 이 전반적으로 IB 업계에서는 마녀공장 최대 주주가 지분을 감소하는 흐름 때문에 인수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고 이 매각을 준비했던 움직임으로도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흐름 뒤에 또 이 LNP 코스메틱의 움직임은 또 다른 이러한 이유들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LNP 코스메틱의 이 상장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LNP 코스메틱은 예전에도요, 메디힐이라는 브랜드로 전반적으로 이 메디힐이 승승장구했던 시절에 상장을 도전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중 이 고급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체계 때문에 이 갈등이 불거지면서 중국에서 메디힐 매출이 가라앉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메디힐과 그리고 LNP 코스메틱 자체적인 실적 변동폭이 굉장히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LNP 코스메틱의 매출은 사드를 기점으로 축소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LNP 코스메틱의 상장도 자연스럽게 잠정 중단된 수순을 밟게 됐다고 합니다. 2019년 이 금융투자 업계를 중심으로 LNP 코스메틱이 다시 IPO를 추진한다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 상장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현재까지도 중단 사태다라는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이어서 이 LNP 코스메틱은 마녀공장을 지금 상장시키면서 마녀공장 실적 개선의 흐름에 이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상장을 좀 꿈꾸긴 했으나 마녀공장 실적 개선에도 실패한 흐름을 나타냈고, 이에 따라서 LNP 코스메틱의 상장 시기는 더욱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LNP 코스메틱의 실적 또한 현재 정체적인 상황으로 보여지면서 이 흐름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전반적으로 마녀공장 그리고 메디힐 정도 전체적으로 K뷰티가 글로벌적인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마녀공장이 올해 실적 개선에 성공하고 또 주가가 회복될 경우에는 LNP 코스메틱의 성장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마녀공장은요, 최근 들어서 이 진출한 국가들의 이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또 추가적으로 올해와 내년까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률도 다소 소폭 증가하는 흐름세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 때문에 굳이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도 상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이 M&A를 진행할 것인가 라는 의구점이 들기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는요, 이 다사 브랜드 메디힐 역시 아마존에서 큰 성과를 이뤄내가고 있는 기업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동시적으로 동반적으로 LNP 코스메틱의 이 매출이나 또 실적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으로도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지만 그 흐름 자체적으로 또 현금 확보할 수 있는 이 매각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굉장히 큰 3,100억 원 그리고 예전 블록딜로 인한 510억 원 등 전체적인 이 현금의 확보로 인해서 또 안정적인 상장을 이뤄낼 것인가, 이러한 흐름들까지도 계속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인수됨에 따라서 기업이 K&N 파트너스에게 인수가 돼서 또 구조적인 성장의 흐름을 가져가서의 흐름을 보여주냐, 아니면은 이 최대 주주가 자체적으로 또 실적의 성장과 상장의 흐름을 가져갈 때 또 마녀공장 자체적인 실적과 외형 성장이 이뤄내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소소하게 다시 성장의 이 흐름과 그리고 실적 성장 움직임을 계속 보여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어느 쪽으로든 현재적으로는 마녀공장 해외 비중의 확대나 그리고 국내에서의 움직임, 전체적인 사업의 이 흐름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녀공장이 금일 이 상승의 흐름세를 가져간 이후 또 추가적으로 또 상승 모멘텀들이 계속 나와줄 수 있을지는 차후에 또 실적이나 그리고 내용들을 계속 확인해 보고 정보나 또 이러한 이제 팩트적인 부분도 확인해야 될 것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차후 이 월요일 11월 11일이죠. 이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자, 이런 흐름 안에서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흐름이 조금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의 흐름보다는 더 긍정적인 이 상승 모멘텀들이 나와줄 수 있는 시기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매각의 흐름이 이어지든 최대 주주의 움직임으로 어떻게 보든 이 마녀공장 사업적인 구조적인 움직임 나타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차후에 추가적인 정보 있으시 빠르게 또 투자에 도움이 되시는 정보들 제가 확인해서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마녀공장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흐름 안에서는 이 재료성 상승 모멘텀들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하시면서 지켜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녀공장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